뭔가 막상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남자가 더 좋아할 것 같고 나를 막 가치 높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상 남자의 속마음은 믿기 어렵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 떨어진다고. 저자세를 보이지 말아라. 가치 낮은 행동을 하지 마라. 제 기존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매 영상들마다 제가 하는 말이죠. 물론 연애를 정말 아름답고 숭고하게만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사람에게 가치와 자세, 주도권을 운운하며 계산하고 재는 모습이 거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개념과 남녀관계의 연애는 조금 달라요. 사랑이라는 말 안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많죠.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우정, 존경 등 이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연애라는 관계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소 치사해지기도 하고 유치해지기도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연애에 대한 고민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바보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해서 보다 현명하면서도 내게 돌아오는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썩 내키지는 않아도 크고 작은 기싸움과 주도권 밀당은 반드시 필요해요.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타고난 외모나 매력적인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연애 시장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우잖아요. 어설프게 보이는 밀당을 하기 싫다고요. 그런데 밀당을 해서 상대에게 유치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마이너스 1점이면 그 밀당으로 인해 상대가 내게 더 안달이 나고 감정 점수가 올라가는 건 플러스 5점입니다. 득과 실이 있을 때 실보다 득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죠. 순수한 마음의 연애가 잘 구워진 바게트라면 연애 기술은 그 빵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크림치즈와 잼 같은 거죠. 살은 좀 찌더라도 한번 맛들리면 끝없이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기에 연애를 보다 상처 없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저자세를 치우고 주도권 잡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랑 싸움을 종종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상담을 하다 보니 이 개념을 정확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의 잘못이죠.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사연을 보면 기술이 잘 먹힌다고 미친듯이 주도권만 잡아 남자친구를 필요 이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거나 잘못을 했으면서도 저자세를 보이기 싫다고 곧 죽어도 사과를 안 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등 이런 식의 사건들이 좀 들리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진짜 내 가치를 올리는 방법과 남자가 좋아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정을 떨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최근에 받은 사연들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까딱했다가는 연애 고모고 다 작살납니다 진짜. 먼저 첫 번째 사연. 어제 남자친구랑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헤어질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석구리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조차 가만히 있으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오늘 집 앞에다 선물을 두고 오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안 되죠. 왜냐? 평소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결코 숙이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의 사이가 좋을 때 선물을 주는 행동은 완전한 플러스 요인이죠. 그러나 이별하는 상황이나 시간을 갖는 상황, 즉 이별을 암시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주는 호의와 선물은 자칫했다가는 기쁜 마음에 주는 선물이 아닌 그저 헤어지기 싫어서 잘 봐달라는 뜻의 뇌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자가 마지막 선물이나 마지막 편지에 감동을 받기보다는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잘하기 위해 진심을 보인 내 마음이 결국 저자세를 만들어버리는 꼴이죠.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준비했어도 상황이 맞지 않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부담스럽기만 하고요. 두 번째 사연. 먼저 사과하면 만만해 보일까봐 쌩까는 중인데 괜찮나요? 가치가 낮아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답답했어요.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상대가 잘못한 일이라면 이건 사과해서는 안 되죠. 사과할 명분도 없고. 그런데 이 사연자님은 진짜 사연이 너무 길어서 줄인 건데 누가 보더라도 본인 잘못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조차 최소한의 인정도 하지 않고 자존심을 부리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먼저 사과할 상황에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진중하게 사과하는 게 멀리 본다면 훨씬 더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란 거 아시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미안해하는 것보다 더 최악은 잘못한 게 있음에도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쌓아놨던 사람도 이런 느낌을 몇 번만 보여주면 순식간에 사람이 자존감 낮아 보이고 나아가 사회성까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또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저자세도 아니고 가치가 깎이는 일도 아닙니다. 특히나 실수를 인정하는 화법은 꽤나 널리 알려진 싸움 기술이기도 해요. 연인 간의 싸움조차 전 하나의 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상에는 아주 기본적인 룰이 있죠.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것. 대화를 통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받아칠 때는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건 인정할게. 감정이 격해졌어.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너도 내 마음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건 너무 실망스럽다. 인정을 하나 주고 사과를 유도하기 위해 잘못도 한번 찔렀죠.
또 마지막에 네가 어떻게 그래? 왜 그랬어? 이런 생각은 안 해? 라는 물음표 화법 대신에 실망했다라는 최종 평가를 추가하여 면접관의 스탠스까지 장착을 한 겁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연인 싸움이 무한반복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물음표 화법.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라고 물어봐 놓고 대답을 하면 변명 아닌 핑계래요. 아니 왜 네가 먼저 물어봐 놓고 나한테 그러니 사과할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상대도 잘못한 게 있다면 끝에 한번 찔러서 후 사과도 유도할 수 있도록 스킬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정할 건 확실히 인정해야겠죠. 대망의 마지막 사연인데요. 남친이 또 자기 서운한 것만 말해서 이틀째 답장 안 하고 있는데 어제 찾아와서 힘들다고 울더라고요. 이 사람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물론 맞습니다.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으면 선종교를 하고 연락을 안 해서 잠시 떨어져 있는 거 좋죠. 좋은데 이분의 문제는 벌써 이런 행위를 4번째 쓰고 계시다는 게 문제죠. 이 사연자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이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님 이건 갑질입니다. 수틀리면 잠수 타고 그 잠수에 상대가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걸 아니까 확인받고 싶으면 그걸 수시로 이용하고 계신 거라고요. 꼬인 상황에서 한번 써서 다시 다가오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매번 무기로 씁니까? 이건 그분이 안타깝고 본인이 잘못됐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역풍 맞을까봐 그런다고요. 컴퓨터를 하다 갑자기 시스템 종료가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본체를 꺼버리는 거죠. 그럼 웬만한 컴퓨터는 다 잘 꺼집니다. 생각보다 빨리 꺼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편해졌다고 앞으로도 컴퓨터를 끌 때마다 정상적인 시스템 종료 없이 본체에 손을 댄다면 언젠간 반드시 무리가 생깁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분리할 때마다 이별이란 말을 수시로 입에 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막상 상대가 이별을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이 안 통해서 수시로 잠수를 타다 그 사람이 진짜 본인 차단하고 사라져버리면 그때는 어떡할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잡으려면 한참 걸려요. 정말 다음날부터 이 사람이 사라져도 난 아무 상관없다는 정도의 포부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별 통보나 잠수 등 압박을 주는 주도권 잡기는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안달은 나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믿음은 서서히 깨져버린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차라리 불편하고 어려워도 마찰을 온몸으로 깨부수고 부딪히며 견뎌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사실 진짜 남녀관계에 대한 처세술은 직접 부딪혀보면서 많이 늘거든요. 저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다 가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주도권만 잡는다고 다 속편한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력을 올리기 위한 행동이 빗나가면 정을 떨궈버린다는 경각심을 늘 갖고 관계를 보다 소중히 대할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